코카콜라를 코카콜라답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병입니다. 1915년 코카콜라병 디자인 공모전이 열렸고 코코아 열매를 모티프로 한 이 컨투어 보틀이 당선되었죠. 코카콜라는 공모자에게 당시 포드 자동차 한 대 값을 포상금으로 지불했고 바로 디자인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그 이후 코카콜라병을 구분하지 못하는 미국인은 단 1%도 안 되며 현재도 이 상징적인 컨투어 보틀 디자인은 계속 진화 중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주변에서 코카콜라의 상징적인 컨투어 유리병을 보기 힘들어졌는데 다른 옵션이 생겼기 때문이죠. 무겁지 않아서 좀 더 편하게 휴대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한번 오픈하면 김이 빠져서 다음에 먹기 힘들단 단점을 없앤 병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음료 페트병이죠. 하지만 코카콜라는 세계 1위 브랜드인 만큼 많은 음료 페트병을 생산할 수밖에 없었고 코카콜라병의 생산 및 처리에 있어서 새로운 미션을 받았으니 바로 친환경 미션이죠. 그래서 코카콜라는 이 병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노력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코카콜라는 새 음료 페트병을 개발했는데 플랜트 보틀, 즉 식물성 소재로 만든 친환경 페트병입니다. 그동안 페트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석유가 필요했는데 플랜트 보틀은 페트병에 제작되는 수지의 30% 정도를 식물성 재료를 통해 만든 거죠. 이외에도 코카콜라는 2019년 세계 최초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만든 마린 보틀을 공개하기도 했으며 올해는 100%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알 페트병을 북미 시장 최초로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코카콜라는 새롭게 출시되는 13.2온스 병을 모두 이 알 페트병으로 선보인다고 해요. 알 페트병은 폐플라스틱을 모아 세척한 후 작게 갈아 다시 녹이는 방식입니다. 알 페트병의 라벨에는 리사이클 미라는 메시지도 함께 담긴다고 합니다. 100% 재활용한 물질로 만들어서 100% 재활용이 가능한 알페트는 미국은 물론 북유럽 등 30개국에도 선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카콜라의 친환경 보틀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역시 종이로 만든 병이었습니다. 코카콜라는 올해 덴마크의 종이용기 개발회사 파보코아 종이음료병을 선보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존 종이팩은 음료가 닿는 내부면의 코팅 때문에 재활용이 쉽지 않았는데 이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면서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에 대한 발걸음을 뗀 겁니다. 그렇다면 코카콜라가 바로 이 종이병으로 출시되는가? 아쉽게도 그건 아직 아니고 코카콜라의 아몬드 음료 아데스를 헝가리에서 2000병만 올해 시험적으로 이 종이병에 담아 런칭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병도 아직은 시제품이라 종이병 안에 별도의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를 사용하는데 궁극적으로는 100% 종이병을 만드는 게 목표겠죠. 코카콜라는 2018년에 WWW 프로젝트, 즉 쓰레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용기들을 100% 수거 및 재활용, 그리고 새로운 음료 용기 생산의 50% 이상을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겠다는 거죠. 즉 코카콜라는 WWW 프로젝트를 통해 음료 페트병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순환 사이클 안에서 계속 돌며 쓰도록 해서 쓰레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코카콜라의 장기적인 비전과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코카콜라의 CEO 제임스 퀸시 역시 녹색 성장 정상회의인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코카콜라의 친환경 목표를 공유하기도 했죠. 저는 오늘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코카콜라의 친환경 캠페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시즌1이 진행되었던 원더풀 캠페인입니다. 한 번 더 플라스틱을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원더풀인 거죠. 총 2만 명 이상이 지원한 이 캠페인은 경쟁률 7대1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선발된 인원에게는 제로 웨이스트 박스가 제공되고 코카콜라는 이 박스를 수거한 후 올바르게 플라스틱을 분리 배출한 지원자에게 업사이클링해서 원더풀 굿즈를 제작 및 제공했습니다. 특히 수거한 플라스틱으로 페이스 쉴드를 제작해서 의료진 및 소상공인에게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원더풀 캠페인 시즌1의 참가자이자 선한 영향력을 가진 상품들을 소개해주는 채널 소부제님의 영상을 참고해보죠. 원더풀 피플에 선정되면 이렇게 생긴 제로 웨이스트 박스가 집에 오고 투명 음료 페트병을 가득 담으면 되는데 분리배출 시 반드시 원더풀 캠페인이 알려준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한데
보통 뚜껑을 분리해서 배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분리해서 배출하면 이동 중에 유실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경우 환경 및 동물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박스가 다 차면 수거 신청을 할 수 있고, 박스를 현관 문 앞에 놓아두면 2-3일 후 수거가 완료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작년 시즌1에 참가하지 못해 아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코카콜라는 올해에도 원더풀 캠페인 시즌2를 런칭했습니다. 특히 올해엔 이마트와 쓱닷컴도 참여한 것이 눈에 띄네요. 특히 쓱닷컴의 경우 별도의 이벤트 페이지를 제작할 만큼 코카콜라와 긴밀히 협업했는데, 확실히 소비자가 친숙하게 음료를 살 수 있는 온 오프라인 채널과 협업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에는 각 회차별로 1,400명씩 총 4,200명을 모집한다고 하니 각 회차별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사이트는 설명란을 확인해 주세요. 이번 원더풀 캠페인 시즌2의 원더풀 굿즈는 코카콜라 RB백으로 음료 페트병 4개가 하나의 코카콜라 RB백 굿즈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는 연간 1인당 96개의 페트병을 배출하고 있는데, 올바른 방법으로만 투명 페트병이 수거되면 고품질의 원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전체 수거되는 플라스틱 중 60%나 올바르게 분리되지 않아 폐기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코카콜라의 컨투어 유리병 디자인의 유래에서부터 시작해서 플라스틱 병의 올바른 분리 배출을 알려주는 국내 원더풀 캠페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코카콜라의 병이 유려한 디자인을 상징함과 동시에 멀지 않은 미래엔 친환경을 상징하는 병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